하는데, 제가 이게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이 재투자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또 노파심에 몇 가지 코멘트를 좀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한번 보정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 싶어가지고, 재간둥이 콘텐츠 활용 시 주의사항 플러스 나의 투자 프레임워크인데 너무 거창하다. 이게 콘텐츠는 없어요. 좀 써볼게. 예. 제가 아마 제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기업 공부할 때 기업을 되게 깊게 보진 않잖아요. 저는 좀 기업을 설렁설렁 보거든요. 집만 보는 편. 그리고 처음 보는 기업은 보통 이제 첫 만남은 그 훑어보기라는 이름으로, 맞죠? 훑어보기라는 이름으로 첫 만남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번 첫 만남을 했던 회사, 그 다음에 다시 보는 회사들은 그 이후는 팔로우업 한다는 이름으로 하잖아요. 팔로우업.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아마 헌터형 텔레 거기도 똑같이 올라가는데, 여기서 오해가, 제가 어떤 기업에 대해서 훑어보기를 하거나 팔로우업을 꾸준히 하는 게 그 회사를 미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 그 회사를 미는 게 아닌데, 누군가들은 송쌤이 훑어보기 하고 팔로우업 하니까 이 회사를 민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미는 게 아니에요. 예. 훑어보기 하고 팔로우업 하는 거는 제 관심권에 들어왔다 소리죠. 어떤 회사가, 이 회사가 관심권에 들어와서 한번 공부해보자. 관심권에 들어왔으니,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으니 공부를 해두자. 요런 관점이에요. 요런 관점. 그리고 이제 제가 팔로우업을 한다고 해서 이 회사를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겠다, 당연히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떤 회사를 팔로우업 하거나 훑어를 보더라도 매수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하고 계속 뭐 1년 내내, 2년 내내 공부만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 회사가 어떤 특정한 상황으로 인해서 관심이 생길 수는 있지만, 관심이 생겼다고 해서 당장 뭐 풀파워로 매수를 하고 막 그런 건 아니거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그 시청자들의 오해가 좀 있는 것 같다. 제가 훑어보기 팔로우업을 하면 이거 송쌤이 미는 종목이다 해가지고 막 왕창 따라서 하고 그러다 피해보고 그러더라고. 그러지 말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관심 가지는 회사들은 뻔하잖아요. 꾸준히 자기 분야에서 뭔가 강점을 가지고 꾸준히 돈을 잘 버는 회사, 일단 좋아하죠. 근데 이런 회사가 일시적으로 주가가 빠지거나, 그러니까 대외적인 상황으로 회사와 상관없이 일시적으로 주가가 빠지거나, 아니면 지 혼자 뭔가 잠깐 삐끗해서 주가가 빠지거나, 특히 형들 보시면 뭐 코카콜라 같은 회사들 보면 그냥 꾸준하잖아요. 배당도 꾸준히 크고 매출이랑 이익도 꾸준히 크고, 그런 회사가 잠깐 분기 실적 미스매칭 나면 주가가 폭락하거든요. 그게 주식시장의 특징이야. 근데 실제로 보면 그 회사가 또 적자를 내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 그런 회사도 되게 많죠. 매출이랑 이익 잘 나는데 약간 그 컨센에 미스 났다고 주가 폭락하거든. 그런 거 저 좀 맞았을 때 줍줍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좀 한번 관심 갖자 해서 훑어보기나 뭐 팔로우업을 계속 하죠. 뭐 그렇다고 해서 당장 주식을 사진 않아요. 예를 들면 제가 나이키를 작년 7월인가부터 봤지만, 나이키를 되게 막 적극적으로 매수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시장이 폭락해서 조금 좀 사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제 포트에 진짜 몇 밀이 되지도 않아.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송쌤은 작년 7월부터 나이키를 밀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그리고 이제 약간 제가 덜 선호하긴 하는데, 아까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턴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항공사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원래 항공사 투자하기 싫어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건설주 이런 것도 안 좋아해요. 수주 따야 되거나, 아니면 뭐 꾸준히 지속해서 성장할 수 없는 거,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막 수주 못 따면 망하고, 막 비용 많이 나가고 변수 많고 이런 거 싫어하거든.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뭐 항공업도 공부를 좀 하고, 건설주도 공부 좀 하고 하는 게, 그거를 뭐 꾸준히 동행 투자를 하고 뭐하고 이런 게 아니고, 담배 한 모금 빨 수 있을까? 어떤 이벤트가 있거나, 아니면 회사가 너무 업황이 너무 빠그라져가지고, 이 정도 빠그라졌으면 이제 다 처맞은 거 아니야? 해가지고 이제 좀 담배 한 모금 빨 수 있을까 해서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가지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원웨이로 꾸준히 위대한 회사가 있어요. 원웨이로 한 번씩 원웨이로 꾸준히 위대하고, 꾸준히 압도적으로 혜자가 있고, 압도적으로 돈 잘 벌고, 압도적으로 좋은데
가격이 안 오르는 회사가 있어. 그럼 뭐 그냥 지금 이렇게 막 우상향하고 있더라도 그냥 대충 사는 것도 있어요. 예, 좀 다소간 물리더라도 뭐 한 뭐 몇 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런 느낌으로 그냥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이거예요. 이게 리딩방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여기는 리딩방이 아니거든. 형들 다 아시겠지만 리딩방이 아니다 보니까, 리딩방이라는 건 형들 어떤 회사 타점을 탁탁탁 찍어주잖아요. 아침 9시 딱 대기 타고 있다가 뭐 무슨 종목 얼마 가격 오면 매수해가지고 막 탁탁탁 단타로 탁탁탁 사고 팔고 찍어주는 거잖아. 저는 그건 안 하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해? 내가 그걸 할 줄 알면 그 짓을 왜 해? 그거는 내가 못하는 거고, 우리는 기업이나 산업을 훑어보고 투자 마인드 얘기하고 서로 또 폭락정원 뭐 어깨 동무하고 뭐 그 정도 사는 얘기 잡담하고 그 정도 하는 건데, 이게 리딩방이 아니다 보니까 오해의 여지가 있어. 그러니까 제가 뭐 회사들을 훑어보고 팔로우업하고 할 때마다 주식을 계속 사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공부하고 대부분 끝나요. 대부분 요런 상황이구나 팔로우업하고 끝나. 제가 실제로 매매를 잘 안 해요. 제 거 계좌 매매 회전율이 진짜 낮거든요. 근데 이제 또 어떤 경우에는 제가 또 대규모로 물타기를 하거나, 뭐 물타기 불타기 사실 그 단어는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분할 매수라고 할게요.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상황이 와서 어떤 회사에 대해서 대규모로 분할 매수를 할 수가 있거든. 근데 그거를 제가 일일이 제가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알려드리진 않잖아요. 리딩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형들이 이제 저랑 이제 여기서 공부했던 거랑 실제 제 포트폴리오하고는 괴리가 엄청 클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는 그거는 형들이 알아서 공부하시고,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공부하는구나. 그냥 그 생각의 프레임워크만 약간 이제 참고하시고, 저렇게도 볼 수 있구나. 그럼 나도 공부할 때 저렇게 해야지 해서 형들만의 기업을 찾아야 돼요. 형들만의 기업을 찾아서 형들만의 판단으로 사고 팔고 형들만의 판단으로 포트폴리오 관리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 제가 뭐 여기서 언급했다고 해서 제 거를 따라 사고 막 이거 저는 추천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포트가 정확하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비중도 다 다르잖아, 기업마다. 어떤 종목이 어떤 비중이 얼마가 있고, 또 분할 매수할 때는 어떤 수량을 어떤 시점에서 분할 매수를 했고에 따라서 이게 계좌가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리딩방 같은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그걸 한 종목이 몰빵치라는 거야. 아니잖아요. 포트 관리를 해서 꾸준히 가야 되는데, 리딩방이라는 비즈니스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비즈니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포트를 정확하게 내가 포트를 정확하게 24시간 공개해도 형들 그거 다 따라 못해요. 그래서 따라하지 마시고 그냥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형들만의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왜 매도할 때는 제가 매도할 때는 커뮤니티에 글 써서 공지하잖아요, 미리. 제가 뭐 무슨 기업 매도합니다라고 미리. 그건 이제 법 때문에. 그러니까 선침해 이슈를 제가 한번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공부해서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형들한테 얘기하는 것까지 괜찮더라고. 근데 이제 선침해라는 게 매도 한 프로세스를 돌아야 그게 선침해가 성립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매도하기 전에만 형들한테 얘기하고 제가 팔면 돼. 근데 이제 지금 우리 PGR은 보면 제가 사는 거든 파는 거든 형들 별로 관심 없는 것 같거든. 수급 영향도 아예 안 미치고. 그래서 제가 한번 몇 번 이제 형들 제가 매도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글도 써봤는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어.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게 유튜브 채널이 막 영향력이 너무 커가지고 내가 어떤 기업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막 그 다음날 급등하고, 내가 어떤 기업을 팔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막 그 다음날 급락하고 이러면은 저 이거 유튜브 못해요. 유튜브가 내 거 투자하는데 영향을 미치면 안 되잖아. 근데 지금 영향이 없어. 없어서 법도 지키고 선침해 이슈도 피하고 법도 지키고 유튜브도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도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선침해 이슈 피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팔기 전에 이 종목은 팔겠다 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나서 제가 팔거든요. 그건 그래야지 선침해가 안 걸리거든. 근데 만약에 내가 먼저 형들 몰래 팔고 형들한테는 이 회사 좋아요 그럼 그거는 법적으로 걸리거든. 그래서 매도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제가 비중을 줄이거나 매도할 때는 미리 말씀드리고 있다. 그리고 아까 이거 뭐 앞에서 말씀드린 건데, 어떤 기업에 대해서 지켜보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무조건 이 회사 좋아 보인다 해서 무조건 매수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공부만 3년 4년 하기도 해요. 안 사고. 아니면 정찰병 한 주 사놓고 공부만 3, 4년 하기도 해. 근데 그거를 이제 누군가가 저 사람은 저걸 계속 공부하고 있으니까 저 종목을 미는 거다라고 착각하고 그 뭐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어떤 회사에 대해서 지켜보는 거, 그다음에 분할 매수, 뭐
물타기든 불타기든 분할 매수, 뭐 포트폴리오 자금 관리하는 거 있죠. 형들이 한 달에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얼마인지, 그리고 포트에 갖고 있는 현금 비중이 얼마인지 종목별로 그런 이제 자금 관리하고 포트 운용하고 이건 좀 각자 알아서 해야 돼. 알아서 그거까지 제가 어떻게 다 떠먹여줘.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 그거는 다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저 뭐야, 워런 버핏이 하는 경우에도 보면은 워런 버핏을 따라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워런 버핏을 왜 따라 사? 그냥 버크셔 해서웨이 사면 되지. 그리고 그 워런 버핏이 사고 파는 걸 따라하는 또 한국에 ETF가 나왔더라고. 그냥 버크셔 사면 되잖아.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형들도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이제 유튜브 할 때 이제 가치 투자, 뭐 오늘 보니까 이제 라쿤 대표님은 이제 뭐 투자 철학이라는 단어를 안 좋아한다 하시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거든요. 사실 저도 가치 투자라고 하지만 좀 약간 혼종이잖아, 혼종. 예. 뭐 온갖 거 다 하잖아요. 예. 아마 그 비슷한 말씀이실 텐데, 투자 철학이 없다고 해도 가치 투자 베이스에서 뿌리가 출발한 건 맞아, 그죠? 그래서 기업, 그런 이제 가치 베이스 투자자들은, 바텀업 투자자들은 이제 기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기업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에 실적 추정하고 적정한 이제 이 회사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되겠다는 거 계산을 해야 돼요. 안 하고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을 무시해도 될 정도로 위대한 기업이어서 언제든 사도 나중에 언제든 이제 회사가 더 커져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필리피셔가 하는 얘기도 맞긴 한데, 그래도 밸류에이션 하고 해야 돼. 그래도 너무 무리하게 비싸게 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데, 형들도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기업 실적 추정을 하거나 그거 토대로 밸류에이션에서 이 회사가 뭐 적정 시총이 얼마다, 이건 안 하잖아요, 맞죠? 잘 이거 안 하죠. 예. 그건 왜냐면은 위험하거든. 그거는 이제 진짜로 투자자 각자가 다 생각해서 해야 되는 건데, 내가 그걸 답을 내려고 하면은 맞지도 않을 뿐더러, 저도 뭐 제가 신도 아닌데, 그죠? 제가 말한 게 틀릴 수도 있고, 틀렸을 때 나는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해서 이렇게 리스크를 관리할 건데, 형들이 그거 듣고 틀렸는데 틀린 가격이 왕창 들어가면 그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책임도 못 져주고. 그래서 실적 추정이나 밸류에이션 계산 이런 건 안 하고 있지만, 각자 좋아하시는 회사가 있으면 해야 돼요. 이거는 뭐 먼 20년 뭐 실적까지 추정을 이건 안 한다고 쳐도 하다못해 3년 뒤라도 추정을 해서, 3년 뒤에 이 회사 실적이랑 지금 회사 주가랑 봤을 때 싸다, 3년마다 계속 업데이트 치면 되잖아요. 3년 뒤에 가서 또 3년 뒤 추정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장기 투자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제가 일부러 안 하고 있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어떤 회사를 처음 이제 공부하거나, 제가 어떤 회사를 처음 공부하거나 이제 팔로업을 하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뭐 하다못해 매수를 하거나 할 때, 저는 최소한 3년은 물릴 각오를 하고 사거든요. 뭐 회사를 공부를 하든 매수를 하든 간에 기본 3년은 각오를 해요. 그리고 처음 매수했을 때보다 당연히 마이너스 20-30% 난다. 그리고 뭐 좀 심하면 마이너스 50%, 60%도 할 수 있다라고 각오하고 해요. 각오하고. 심지어 제가 시장에서 제일 보수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뭐 모든 전체 시장 참여자를 만나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교류했던 사람들, 그 보수적인 가치 투자자들 중에서도 제가 더 보수적인 축에 들어갈 거예요. 아마 주변에 물어보시면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가 매수를 보수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반토막 날 수도 있거든요. 예. 때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20-30%는 비일비재하게 나고, 그래서 제가 첫 방에 매수를 다 못하는 거예요. 예. 무조건 쳐맞고 간단 말이죠. 저의 스타일은 그래요. 무조건 쳐맞고 가. 그리고 쳐맞는 게, 지금 형들이 이제 뭐 저 여기 채널에서 공부한 기업 중에 동원개발도 지금 한 2년 가까이 물려 있잖아요. 그걸 또 어떻게 자금 관리를 잘 해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그래도 10% 초반? 10% 초반대? 뭐 8, 9%? 10% 초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제가 자금 관리하는 기술로서 그렇게 해놓은 거지, 어쨌든 처음 매수했을 때보다 마이너스 20-30% 나는 거는 비일비재하다.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 따라 사면은 진짜 3년 동안은 계속 처맞고 물려있을 각오를 해야 되는데, 그 자신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좀 시계열을 길게 보고 간다. 뭐 그 중간에 오르면 땡큐고, 사실 주가가 오르내리는 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이 회사가 앞으로 내가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고 배당도 많이 계속 쌓일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싸게 계속 사모으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동원개발 같은 경우에는 담배 한 모금 빨고 팔 거니까 빨리 오르는 게 좋지. 그런 거는 어쨌든 그런 마인드로 하고 있고, 그럼 그러죠. 야, 넌 투자하고 3년 동안 그렇게 물려있을 각오하면 3년 동안 돈은 뭘로 보냐 하는데, 그것도 이상한 소리잖아.
맞죠? 대한항공 비행기가 100대가 있다 쳤을 때 100대가 한 번에 뜨고 한 번에 집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비행기는 착륙하고 어떤 비행기는 이제 출발하고 또 어떤 비행기는 날고 있고 마찬가지 포트폴리오잖아. 어떤 회사 씨를 뿌리고 이제 3년 뒤를 보고 있는데 어떤 회사는 이미 3년 전에 뿌린 씨가 이제 이게 꽃을 피우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잖아. 그거는 이제 이거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차트 이게 차트쟁이들이 내 거 채널 보는 거 참 피곤하던데 이게 저도 차트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차티스트들의 말은 거의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차트가 막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으면 사면 안 된다.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맞아요. 차트가 우하향하고 있으면은 우하향하고 있고 펀더가 안 좋으면 좀 기다려 보는 건 맞아요. 맞는데 다들은 이제 무조건 뭐 이제 차트가 내려앉았다 그러면 뭐 무조건 나쁜 회사고 뭐 차트가 오르고 있으면 좋은 회사고 무조건 이런 관점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차트 보고 추세 추종하는 사람들은 이게 안 맞아. 투자 시계열이 저랑 엇박자. 그래서 저는 이제 회사만 좋으면 차트가 무너졌든 뭐 기고 있든 뭐 애매하든 크게 신경은 안 써요. 그렇지만 그래도 가급적 제가 안 하려고 하는 거는 단기간에 센티가 너무 센 거 있죠. 지금 막 시장에서 항상 보면 시장에서 뭔가 핫한 거 생기잖아. 핫한 섹터 종목 생기잖아요. 그리고 막 온 투자자들이 다 그 얘기하고 있고 마침 주가도 막 와 이렇게 불기둥을 뿜고 있어. 그런 거는 어지간하면 추격을 안 하려고 하죠. 그런 거는. 그게 만약에 진짜 막 봤는데 진짜 이미 바닥에서 막 300% 올랐는데 지금 너무 핫해, 너무 인기야. 그래서 막 미친 듯이 오르고 있어. 그리고 밸류도 비싸. 근데 이 회사 계산을 이렇게 막 공부해보니까 내러티브가 아니라 제가 데이터로 공부를 해보니까 진짜 3년 뒤에 막 한 10배 오를 것 같아. 지금 3년 뒤에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 같아. 그러면은 좀 예외적으로 추격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특히 한국에서는. 차트 솟아있고 막 핫할 때 들어가면 대부분 고점 물리고 박살나요. 대부분 그래요. 사람들한테 인기 있고 지금 핫하고 막 주가도 막 이렇게 와 불기둥 뿜고 있는데 거기 샀다. 대부분 3개월, 6개월 안에 막 마이너스 70%나 있어요. 그런 거 추격하면 위험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빅데이터상 그런 거는 잘 안 따라간다. 근데 이제 뭐 차트가 무너져 내리든 차트가 기고 있든 회사가 돈 잘 벌면 뭔 상관이냐고. 저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 차티스트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 하고 싶진 않은데 걔들이 나한테 뭐라 하기 때문에. 회사가 돈 잘 벌고 성장 잘하고 배당 성장하는데 차트가 기고 있든 뭐 차트가 무너졌든 그게 뭔 상관이냐고. 그런 거를 저한테는 이제 전 상관없는 잣대로 본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좋은 사업이 있다면은 좋은 사업을 좋은 가격에 꾸준히 사서 모으고 싶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사업이 만약에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시장이 폭락해가지고 좋은 가격을 준다. 그러면 땡큐 하고 조금 더 많이 사고. 많이 사면 좋잖아. 만약에 형들이 배당 성장주를 투자를 하는데 어떤 회사가 주가가 지금 요렇게 있어가지고 배당 수익률이 한 4% 나와. 근데 주가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10% 나왔어. 주가가 왕창 빠져가지고 그때 샀어. 그리고 배당금이 계속 오른다 만약에. 그럼 그 회사 팔 필요가 없잖아요. 맞죠? 그 회사 팔 필요가 없잖아. 배당 계속 오른데. 여기서 산 종목은 완전 땡큐지. 앞으로 배당 들어오는 게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어? 그리고 만약에 배당 수익률 보고 투자하는 형이라면 주가 빠지면 더 좋잖아. 싼 가격에 주식 더 많이 사면 배당 더 많이 왕창 받잖아. 그러니까는 사실 차트가 무너지고 이런 얘기는 저는 별로 중요한 얘기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차트 무너졌다는 기준도 각자 시계열마다 다르죠. 이게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 말하지 않아도 우연이겠지? 뭐가 있을까? 뭐 저번주에 봤던 LVMH 한번 볼까요? LVMH를 한번 보면 차트도 무너지고 이게 보면 이게 보면은 울타 뷰티 난리네. 워런 버핏 좀 샀다고. 저러다가 할배 저 단타 치고 팔고 나갈 수도 있는데. 그건 저는 워런 버핏을 좋아하지만 워런 버핏이 뭐 투자했는지 관심 없거든요. 뭐 했구나 싶은데 사람들이 워런 버핏이 뭐 샀다 그러면 되게 추종한다. 저러다가 저 할배 다음 주에 울타 뷰티 던질 수 있어.
보시면은 차트가 무너졌단 말도 되게 애매한 말인 게, 이게 분봉으로 보면 보세요. 분봉으로 보면 LVMH 차트 무너졌죠, 이거. 차트쟁이들이 말하는 차트 무너진 거잖아, 맞죠? 886유로에서 지금 658유로까지 차트 무너졌잖아, 맞죠? 근데 이걸 만약에 월봉으로 본다. 월봉으로 보면 이렇거든요. 지금 1986년부터 월봉으로 보면 이게 차트 무너진 건가? 이걸로 보면 차트 살아있잖아, 이걸로 보면. 맞죠? 그러니까 이게 시계열이나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른 거라고. 차트는 진짜 의미가, 그러니까 이게 차트도 시계열이 긴 사람이 보는 거랑 짧은 사람이 보는 건 달라. 예. 예를 들면 나이키도 막 차트 무너졌다 난리잖아. 이거 테크니컬 차트 들어가서 보면 이게 그 나이키 보면, 나이키 일봉으로 보면요, 이게 차트 무너졌거든. 박살났거든. 차트 무너졌잖아요. 거의 뭐 200불 가던 게 지금 80불까지 내려왔어요. 반토막 난 건데, 이거 장기 차트로 보면 무너진 건가? 이게 지금 잠깐만 로그로 보자. 이게 월봉으로 보면 1980년부터 월봉으로 보면 차트 살아있잖아. 월봉으로 보면 이평선 그어놓으면 이평선 아직 안 깨지고 살아있을걸? 근데 일봉으로 보면 차트 무너졌잖아. 그러니까 이게 시계열 따라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 달라요. 그래서 차트가 무너졌는데 이런 것도 나는 뭐 모르겠어요. 예.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그리고 이제 뭐 이 회사를 왜 사냐, 이상한 회사를 왜 사냐, 이것도 기준이 달라. 예. 그러니까는 저는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꾸준히 성장하든, 뭐 주당 배당금이 꾸준히 높아지든, 아니면 현금을 꾸준히 잘 벌든, 아니면 망해가다가 뭐 차트랑 실적은 다 망해갖고 있다가 갑자기 더 이상 이제 떨어질 게 없다 해서 주가도 더 이상 안 떨어지고, 그 어떤 악재가 나와도 안 떨어지는 낙바텀이 있어요, 하도 쳐맞으면. 그러다가 이제 회사에 어떤 호재가 하나 나와서 턴어라운드 세게 하죠. 뭐 그런 걸 찾던, 어떤 회사든지 좋은 시점만 오면은 좋은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상에 이상한 회사는 없다. 물론 잡주는 있겠지. 예. 그래도 걸러야 되는 회사는 있지. 막 재무제표 너무 쓰레기고, 비즈니스 모델 너무 안 좋고, 사장이 맨날 횡령하고, 맨날 주주도 등급 뽑아먹고, 이런 건 걸러야 되긴 하는데,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차트쟁이들이 봤을 때 이상한 회사는 차트가 주저앉은 게 이상한 회사인 거야. 근데 이제 우리 가치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차트가 주저앉았어도 회사 펀더멘탈이 좋으면은 이건 투자 기회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는 기회를 보고 누구는 손대면 안 되는 회사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 다 관점 차이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그 텔레 방금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하나 올려드렸는데, 이번에 워런 버핏이 이제 울타뷰티 매수하면서 스노우랑 파라마운트 지분을 전량 매도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 한번 보여줄게요. 파라마운트 같은 경우에 티커가 파라 맞죠? 파라마운트 같은 경우 워런 버핏이 2022년 1분기에 투자를 했거든요, 이 사람이. 이거를 2022년 1분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거 봉 차트로 보면 이게 2022년 요때 투자했어. 이때도 보면 워런 버핏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파라마운트고 브랜드도 있고, 이제 엔데믹도 됐고, 주가도 이 정도면 많이 내려온 거거든. 주가도 많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 이때 2020년 1분기에 뭐 주당 한 35불, 38불 정도에 샀어요. 근데 지금 3분의 1 토막 났거든요. 3분의 1 토막 이상 났지. 지금 주가 11불이야. 3분의 1 토막 이상 거의 4분의 1 토막 났거든요. 지금 다 손절 쳤거든. 배당도 안 나오잖아, 이제.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워런 버핏이 투자를 실패한 사례인데, 제가 왜 버핏의 투자 실패 사례를 갖고 오냐면은, 저도 회사를 많이 공부를 하기도 하고, 제가 포트에 넣는 회사도 많이 있겠죠. 근데 어찌 모든 회사에 대한 투자가 다 성공하냐는 거지. 어찌 신도 아닌데. 투자에 실패하는 기업도 수두룩 빽빽하죠, 당연히. 성공하는 회사도 있겠지만 실패하는 회사도 있다고. 항상 실패했을 때 실패를 좀 최소화해서 잘 자르고, 성공했을 때 성공한 회사를 잘 끌고 가고 해서,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쪽 우리 계좌 규모,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의 규모가 점진적으로 복리로 우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원을 가꾸듯이, 그걸 잘 갖고 가는 게 우리가 할 역할이죠. 자, 근데 이제 보면은 투자 경험 짧은 친구들 보면 어떤 종목 하나를 잘 찍어서
그 종목 하나로 돈을 왕창 벌고 뭐 그런 걸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종목 피킹하는 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종목 피킹은 별로 중요성이 안 높아. 이 포트폴리오 전체를 관리해서 우상향 시키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도 막 투자 천재다 뭐 오마의 현인이다 그러지만 워런 버핏 옛날에 투자한 거 보면 투자 실패한 사례가 수두룩해요. 이 할아버지도. 그래서 그거는 뭐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투자 실패한 사례는 너무 많아갖고 가장 최근에 공시 그 떴던 거 그 2분기 버크셔 공개된 거 보면은 파라마운트는 전부 다 손절한 거거든요. 투자 손익으로 따지면은 수익률로 따지면 3분의 1 토막 이상 난 거거든. 근데 이제 버핏이 이 회사에 뭐 비중을 많이 실은 건 아니고 일부 극히 일부 갖고 있던 거 판 건데 이런 거에서 사람들이 잘 안 보죠. 예. 그래서 어떻게 뭐 모든 회사 다 맞겠습니까? 그래서 재간둥이가 뭐 1년 전에 나이키를 밀었는데 나는 나이키 민 적도 없지만 나이키를 밀었는데 주가 저렇게 됐네? 지금 1년 동안 박살났네? 막 실패했네? 이런 얘기 들으면 속상한 거야. 그리고 난 아직 그 나이키 실패하지도 않았어. 얼마 전에 폭락할 때 좀 샀단 말이야. 그때 좀 샀어요. 포트 전체 규모로는 아직 뭐 미미하지만. 그래서 계속 그렇게 분할 매도 하고 현금 관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심스럽게 툭툭툭툭 치면서 이렇게 계좌를 아주 조심스럽게 이게 포트폴리오 계좌는 유리 구슬 같단 말이죠. 자칫 한번 실수하면 확 깨질 수 있다고. 그래서 엄청 조심스럽게 나이키 같은 것도 제가 작년에 공부했다고 막 왕창 사지 않았다고. 동원개발도 제가 처음 공부할 때 왕창 안 샀다고요. 조금씩 툭툭툭 간보면서 하고 비중이 높다 싶으면 스톱 시켜놓고 또 다른 기업 보면 또 조금 늘리고 이 기업이 좀 많이 올랐네 좀 팔아서 또 현금 마련하고 부지런히 그걸 한다고. 물론 이제 매매를 많이 하진 않지만 그리고 이제 제 생각은 항상 그래요. 예. 마음이 편하게 투자를 하려면 일단 좋은 회사의 주식은 내가 이 회사의 지분을 사모은다는 그 생각으로 무조건 하는 게 맞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예. 자꾸 트레이딩에서 막 어떤 한 종목으로 인생 바꿔보겠다고 막 왕창 사가지고 사고 팔고 이거 하잖아요. 100% 망해요. 진짜. 제가 20년 짬이니까 제 말을 믿어도 돼요. 그냥 좋은 회사가 있다. 이 회사가 앞으로 계속 현금 흐름 잘 창출할 것 같고 배당도 늘려줄 것 같고 회사도 계속 클 것 같다. 근데 뭐 딱히 뭐 내러티브는 없어. 딱히 내러티브는 없어. 근데 회사 돈 잘 벌어. 그러면 그냥 그런 회사를 포트 일부 편입해가지고 꾸준히 사모으면 돼요. 돈 생길 때마다. 물론 이제 한 회사의 몰빵은 위험하죠. 어떤 회사도 망해서 없어질 수 있으니까. 천하의 구글이랑 삼성전자도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 분산해 놓는 거죠. 조금은 뭐 성격이 쫄보면 한 10종목 이상 분산하겠지만 또 좀 약간 난 강심장이다 그러면 3종목 5종목 분산하고 어쨌든 분산해서 계속 사모으는 거예요. 종목을. 계속 사모으다가 막 너무 막 이렇게 막 환상적으로 올라가지고 이제는 좀 줄여도 되겠다 싶으면 좀 줄이고 버핏 할아버지 하는 식으로 하면 돼. 그리고 너무 좀 빠진다 그러면 좀 더 사고 버핏이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버핏이 투자하는 회사를 따라 사라는 게 아니고 그 메커니즘은 버핏이 우리한테 다 가르쳐 주잖아. 근데 버핏이 뭐 화장품 섹터를 샀다, 뭐 미디어를 샀다, 뭐 항공 우주를 샀다 해서 그 섹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되게 신나하던데 사실 제가 버핏을 진짜 한 20년 넘게 버핏 빠니까 버핏이 특정 섹터를 보고 산 건 아닐 거거든. 그냥 현금 흐름 창출을 잘하는 회사면 섹터 안 가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양반은.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제가 그 사람한테 이제 책으로 배웠지만 그 사람한테 많이 배웠던 게 거의 그 사람 마인드랑 비슷한 게 항공업을 안 좋아하는 것도 항공업이 현금 창출을 잘 못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버핏이나 저 같은 스타일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꾸준히 현금 창출을 계속 늘려가는 회사가 좋거든요. 근데 항공업은 돈 좀 번다 싶으면 또 변수 터져가지고 까먹고 또 돈 좀 번다 싶으면 변수 터져가지고 까먹고 이러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항공업도 현금만 꾸준히 잘 창출한다. 그럼 버핏이 많이 살걸요. 그래서 버핏이 뭐 요번에 화장품 섹터를 사서 화장품을 좋게 본다. 뭐 미디어 항공 우주를 사서 항공 우주를 좋게 본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현금 흐름이 앞으로 계속 많이 창출될 것 같으니까 박아놓은 거야. 그 사람 현금 성애자거든요. 플로트 나오지, 배당 나오지, 그걸로 계속 쌓이는 현금이 있지. 또 종목 한 번씩 팔면은 또 그것도 현금이 생기지. 회사 자체도 현금 흐름 쌓이는 회사들 좋아하고 캐펙스 없이. 그러니까 또 쌓인 현금으로 또 배당 주고 막 이런 거 좋아한단 말이야. 그분은.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돼요. 현금 흐름 잘 창출할 만한 덩치 커지는 만한 회사 잘 사서 갖고 있다가 현금 흐름 돈 생기면 계속 주가 빠질 때마다 좀 사모으고
계속 수량이 중요해. 수량. 사고 파는 게 안 중요하다니까요. 수량을 왕창 모으는 게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수량을 왕창 모으고 그러다가 나중에 좀 말도 안 되게 오른다 싶으면 좀 줄이고 조금 줄여주고 그러면 또 투자한 게 이만큼 커져갖고 현금화 된 거니까 또 포트에 현금 여유가 좀 생기겠죠. 뭐 그렇게 계속 로테이션 돌리면 되는 거거든. 급하게 맨날 시장 보면서 사고 팔고 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 그 호흡으로 하면은 그렇게 빡세게 투자를 안 해도 된다고. 예. 천천히 그냥 천천히 가지치기 한번 해주고 천천히 좀 사주고 좀 가지치기 해주고 물론 공부는 평소에 틈틈이 해주고 많이 읽어야죠. 예. 평소에 많이 읽어놓고 공부는 해놔야지. 그래야지 기회가 오면 잡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뭐 요런 프레임워크를 한다고 해도 제가 다 쓰진 못했네요. 이거는 제가 틈틈이 생각날 때마다 말씀드릴게요.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좀 형들이 어느 정도 이해는 해주셨으리라 생각하고요.